자, 다음 거 내용 들어가도록 하자. 다음 거 내용 뭐냐? 미지수, 그러니까 문자지 문자. 문자가 두 개인 연립 1차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이제 연립 뭐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이것도 이제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유형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 바로 이거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이게 조금 계산이 많이 짜증나는 단원이에요. 자, 1번 보자. 기억 니은 연립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래요. 자, 한번 어떻게 푸냐? 보통 이런 것들은 1차, 2차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1차, 2차. 1차 하나하고 2차.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 1차식을 여기다 쏙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기본적인 틀이 그래요. 그럼 이제 1차, 2차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뒤에 거 보면 2차, 2차 풀이법이 있겠죠? 이제 요거 풀이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차, 2차 대입 풀이법 어떻게 하라고? 1차,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대입을 하라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하라. 무슨 말이냐? 기억을 보면 알겠지만 y란 것은 뭐가 나와? 3x 빼기 2가 나오겠지?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 풀어라 그 말이야. 2x의 제곱,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거지. 3x에다가 y가 뭐야? 3x 빼기 이렇게 나오겠네.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의 제곱에 플러스 6x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거는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6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는 0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가 취할 수 있는 답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2 또는 얼마? 1이 된다. 그러면은 x가 2가 되면 y 값은 얼마로 나와? y 값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x가 2가 됐으니까 대입하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 y 값은 얼마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 x에다 1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 1.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쌍이 존재를 하냐? 보는 것처럼 답이 이렇게 두 쌍이 존재를 하는 거야. 이거 한 쌍, 이거 한 쌍.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쌍이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2번 문제 풀어야 할 건데 2번은 따로 선생님 풀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1번 풀이법하고 똑같은 과정에 거쳐간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는 x는 하고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어봐. y 플러스 4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 그대로 거쳐나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넘겨서 바로 다음 거 들어가 보자. 몇 차가 나와있어? 이렇게 2차 이렇게 나와있죠? 2차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거의 대부분 근데 이렇게 2차로 나왔을 경우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풀이법들도 있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따로 선생님이 다루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그럼 봐보자. 위에 거 아래 거 보면 그렇지 뭐 밑에 것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뒤에 는 9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가 된다고 밑에 거 인수분해 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래도 9가 되는 거 찾기는 쉽지가 않거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냐면 보통 한쪽이 0으로 나와 있는 거 0으로 나와 있는 쪽이 거의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에다가 x 플러스 y는 얼마?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0이든지 이 자리가 0이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x 빼기 y가 0이든지 또는 x 플러스 y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네.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면 아래 거 4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9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또 두 번째는 뭐냐? x 플러스 두 번째 거 이거잖아. x 플러스 y가 0이면 또 밑에 것이 뭐야? 4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9다.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뭐야? 이거 방금 앞에서 했던 거잖아. 어떤 거야? 1차 밑에 거는 몇 차? 2차 이렇게 1차, 2차 형태로 해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형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x 뒤에 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 빼기 2y에 x 더하기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따라서 이것도 x 빼기 2y가 0일 때 하나 하고 밑에 거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되겠어? x 플러스 y가 0일 때 하나 하고 또 밑에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2번 문제는 따로 하지는 않고 선생님 1번 문제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거 이거 어떻게 했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로 만들어서 대입을 해줬지 우리가. 그래서 y는 x가 되기 때문에 y 자리에다가 그냥 바로 x를 대입해보자. y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y 자리에다가 x 대입한 거야. y 자리에다가 정리하면 5, 3x의 제곱은 9가 되기 때문에 x는 루트 3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수도 있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되냐? x하고 y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도 루트 3이 나올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 벌써 두 쌍의 해가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것도 봐줘야 돼요. 요거.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니까 요걸 또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대입하자. 그러면 4x의 제곱에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정리하면 x의 제곱은 9가 되니까 x는 뭐가 나와? 3 나오던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x가 얼마? 3. x가 얼마? 마이너스 3. x가 3이면 y 값은 그렇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지? 밑에 건 얼마로 나오겠어? 3이 나오고. 그래서 답이 총 몇 개의 쌍으로 존재를 하냐면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답이 4개의 쌍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야. 2차 연립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고 그래서 그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1차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밑에 거 2차식하고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1차를 대입을 해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2번도 똑같은 과정이니까 선생님이 2번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 너희들은 답까지 끝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4개의 쌍이 나왔다는 거 보여준 상태에서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거 문제 볼게. 다음 거 문제 보게 되면 x 더하기 y가 3으로 나왔고 x 곱하기 y가 2로 나왔지? 그러면 이런 문제도 좀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그냥 y는 하고 이렇게 바꿔줘서 풀면 돼.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은 x의 3x 대입을 한 거예요. y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은 2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와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뭐로 나오겠어?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x가 1이면 y는 2가 될 거고 x가 2이면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총 몇 개 쌍이 나와? 2개 쌍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푼 거 너무 잘 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스킬을 좀 적용을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푼 거 잘 푼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x, y를 두 군으로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자. 2차 방정식. 우리 앞에서 배웠죠? x, y를 두 군으로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두 군의 합이 3이지. 두 군의 곱이 2고. 그럼 어떻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t의 제곱에 두 군의 합, 부호 반대로 써야 되지? 마이너스 3t 플러스 두 군의 곱 2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t라는 식은 뭐가 나와? 1 또는 뭐가 나오겠어? 2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결국 뭐야? 해잖아 해. x, y라고. 따라서 x가 한 근이 1이면 다른 한 근은 2가 되는 거고 다른 한 근이 x가 2이면 나머지 y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딱 답이 몇 개의 쌍으로 만들어져? 2개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약간 좀 더 고급풀이로 풀면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뭐 멋있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넘겨서 다음 거 하나 살펴보자. 이것은 근데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 1번 풀이 과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방금 맨 마지막에 풀어준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10변형이 눈에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x 플러스 y의 제곱은 2xy 34가 될 거고 요 자리가 얼마? 15라고 줘졌지? 따라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나온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64. 그러므로 x 플러스 y는 뭐가 나오겠어? 8이 나오든지 x 플러스 y는 8만 있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8. 그럼 거기에 따라서 x 곱하기 y가 얼마다? 15. 여기도 x 곱하기 y가 얼마다? 15다. 그래서 방금 1번 했던 거하고 풀이법이 똑같잖아, 문제가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를 구하고 요거 해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일단 이거 하나만 풀어줄게. 요거 두 번째 것도 해야 된다, 얘들아.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x, y를 두 군으로 갖는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두 군의 합이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t, 부호 반대지? 뒤에 거는 부호 그대로 가고 0. 따라서 t가 어떻게 나오겠어? 5 또는 3이 될 거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게 답이 아니야. x 한 근이 5이면 다른 한 근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하나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x가 3이면 y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몇 개의 쌍이 만들어져? 한 쌍, 두 쌍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뒤에 것도 풀어내게 되면
xy를 두근으로 가는 t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두근의 합이니까 부호 반대 플러스 8t로 바뀌겠지.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나오고 t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답은 아니야. 이제 써야지 답을. x 한근이 마이너스 5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3이다.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몇 개의 쌍이 만들어져? 총 2개의 쌍.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의 쌍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풀이 과정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번까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줬다 선생님이. 넘겨서 16번 문제 보자. 16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내용에 해당할 것 같은데 요거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16번 17번도 있구나. 두 개 한번 해보자 한번. 연립방정식에 해가 오직 뭘 가져?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자 그럼 그건 둘째 치더라도 요거 풀이법 배웠잖아. 1차 2차로 나올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이?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을 하라 했지. 근데 여기가 y의 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y를 대입하지 않고 그냥 x를 하나 만들어서 푸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정리가 k 빼기 y. 그럼 이제 이거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므로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2에 x에다가 k 빼기 y 그 다음에 뒤에 거 y는 3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3y의 제곱에 플러스 2ky 빼기 3은 0이고 다시 정리하면 3y의 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이 0인데 이제 여기도 잘 들어야 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y도 여기서 y도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 한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한 개의 근. 봐봐. 2차 방정식인데 한 개의 근을 갖는데 뭐가 관련돼 있냐? 여기가 중근하고 관련돼 있지. 우리가 중근. 그럼 중근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 판별식 D가 얼마 나와야 되겠어? 0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한 개의 근이 판별식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짝수잖아.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 들어가 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K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데 문제에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해봐라.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답은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0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라스트 문제 하나만 보자. 오른쪽 그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근접하는 직사각형이 둘레가 나왔네. 둘레가 34라고.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구만. 네. 직사각형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는 조건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로를 x로 잡고 가로를 y로 잡자. 그럼 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 x하고 y를 더하면 둘레가 34라 있기 때문에 가로하고 세로 더하게 되면 당연히 절반인 17로 나와야 되겠지. 두 번째 뭘 써야 되겠어?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걸 적용해 줘야 되겠지.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나와? 13의 제곱 13의 제곱은 16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y가 뭐보다 커야 돼? x보다 큰 그런 해를 구해줘야 되겠죠. 가로 세로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차, 2차잖아. 1차, 2차 풀이법은 배웠잖아. 어떻게? 한 문자로 y는 17 마이너스 뭐로 바꿔? x로 바꿔서 뭐 하면 되겠어? 이 주어진 식에다가 바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17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은 얼마? 169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전개해봐야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17의 제곱이 얼마였더라? 17, 49, 289였죠? 289 마이너스 34x 플러스 x의 제곱은 169 이렇게 나올 거고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4x 넘기면 얼마 나온다? 120은 0 나오겠죠? 따라서 x를 2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6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곱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풀어봐야지. 12하고 5 나오면 되겠는데? 두 개 곱하면 60 더하면 17이니까 근데 마이너스니까 탁탁 이렇게. 그럼 따라서 x 빼기 12에다가 x 빼기 5는 0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가 얼마? 12든지 x가 얼마? 5가 되고 x가 12이면 y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요? x가 12이면 y는 5로 나와주면 되겠죠. 반대로 x가 5이면 y는 얼마? 12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근데 조건에서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답은 요게 아니라 그렇지.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얼마다? 5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가로 12, 세로 5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한번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자.